현직 검사장이던 검사는 품위가 없었다. 길거리에서 5차례 음란한 행위를 했다. 경찰에 연행되고서도 거짓으로 일관했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명한 CCTV 영상이 나오자 검사는 잘못을 인정했다. 공연 음란죄. 그러나 검찰은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지검장이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게 그냥 기소유예 처분하고 못 받는 걸로 마무리될 사안인가.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제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게 그게 검찰의 권한이거든요. 기소유예.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한 번 봐준다는 의미다. 기소에 관한한 전권을 가진 검사에게 주어진 권능이다. 하지만 너그러운 이 처분이 누군가에겐 함정이었다. 기소를 차라리 받았으면은 제가 재판에 서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를 입증할 만한 기회가 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기회를 아예 잃어버린 거잖아요. 검사는 무고한 사람의 일상을 침범했다. 저는 평생 직장을 잃었죠, 일단. 기소유예가 이렇게 큰 일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검사는 왜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을까? 휴대폰 수리기사 유모 씨와 그의 동료들. 이들은 지난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네, 이 액정을 본사에 반납하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려 판 수리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빼돌리고 값싼 중국산 액정을 대신 회사에 반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였다. 자료실에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액정마다 고유 번호가 있대요. 저희는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고유 번호가 다르다고. 저는 그런 이유도 없고 저희가 다 부인을 했거든요. 액정 몇 개로 다 한 개씩. 전국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 196명이 입건됐다. 이들 가운데는 실제로 유통업자들과 짜고 액정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수리기사들도 있었다. 전 태어나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데 말이 바들바들 고객이 저한테 제품 집어 던져도 정말 하나도 떨리지 않았는데 그 수사관이 말을 하는데 입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단 한 차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내린 처분이 기소유예였다. 기소유예? 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기소유예 지켜보겠다 이런 뜻인가 보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올해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대부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상에서 배제됐다. 기소유예 안 하겠다고 최종 합의를 하였다 이렇게 딱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소환이 없었잖아요. 저희가 출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소명을 할 그 기회 자체를 그냥 못 얻어서. 검찰은 매년 34만여 명, 전체 수사 대상자의 18% 정도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유죄 취지의 결정이다. 이 사람은 검사인 내가 보기에 범죄가 같지만 이 사람은 기소까지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이번 한 번만 내가 선처를 베푼다. 이런 거지. 검사 처분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억울하다. 기소되지 않았으니 검찰에 항변하거나 재판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유죄는 아닌데 왜 피해를 받지? 지금 보니까 저희가 유죄가 된 거예요. 검사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서류만 하나 잘라놓고 부정만 딱 찍어준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생소한 헌법 소원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퉈야 한다. 명백히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청법이나 다른 곳의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구제 절차가 없어요. 헌법소원은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도 필수다. 하지만 유 씨와 동료들은 가슴을 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크게 불이익이 없을 거란 측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또 그 절차를 잘 모르셨고요. 90일 동안, 90일 이내만 해야 된다든지. 검찰은 정말 선처를 베풀었던 것일까? 유 씨나 그의 동료들과 달리 헌법소원을 낸 수리기사들이 있었다. 이제 이 기소유예 처분이 워낙 대규모로 되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우편물을 제대로 송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소유예 된 줄도 모르는 채로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가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를 함으로써 나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했던 사건이죠.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제때 통보받지 못했던 점을 인정받아 수리기사 남호 씨가 뒤늦게 청구할 수 있었던 헌법 소원. 헌법재판소는 고객들이 반납한 액정이 처음부터 국내용 액정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리고 청구인이 액정 유통업체와 거래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다라고 봐서 자의적인 검찰권이 행사됐다. 그래서 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 헌재는 나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 6건에 줄줄이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들 대부분은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삼성전자 서비스에 직접 고용됐다. 한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수리기사들의 처지는 양극으로 달라졌다. 그리고 제일 후회됐던 건 90을 넘었을 때 헌법소원을 알게 된 것과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직장을 잃었죠, 일단. 그걸로 인해서. 난 누가 죄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직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도대체. 이들에게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린 사실상 유죄 판결이었다. 수사부터 공소제기,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의 죄 확정까지 사실상 검찰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사와 기소를 둘 다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검찰개혁에서. 근데 이제 죄 확정까지도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받을 권리를 아예 침해하고 있는 거니까.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1,781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동안 심리가 진행된 1,556건 가운데 인용, 즉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323건. 5분의 1이 선처가 아닌 검사의 잘못된 처분이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취소가 된다는 것은 무죄 판단을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20%가 넘는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 5%와 단순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다. 약 20% 가까운 기소유예 처분의 인용률이 있다는 것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서 어떤 재량권의 남용이나 통제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취재진은 검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헌재의 헌법소원 결정문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결정문 323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한 결정문의 78%, 253건에서 헌재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수사 미진. 피의자를 불러 확인했어야 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보강 수사를 하지 않았다와 같은 허술한 수사를 지적하는 문구들은 결정문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혐의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판단을 잘못해 처음부터 무혐의 처분했어야 할 사건을 기소유예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사람의 혐의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 비로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단계까지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헌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들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간호사 김모 씨. 2016년 3월 새벽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김 씨는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본인 입장에서는 뭐 경찰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따른 건데 그것이 뭐 의사가 아니라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억울해하고 좀 답답해했죠. 헌재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고 법리도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간호사의 체계 행위가 당시 어떤 음주 측정에 관련된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 목적에서 그게 수단으로 이루어진 거라면은 이거는 무면허 의료 행위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기소유예 처분으로 내린 거는 그건 자의적인 그런 남용 행위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김 씨는 헌재의 취소 결정을 받고도 그해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한 달 반의 간호사 자격정지 통보를 받았다. 기소유예 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후속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거를 뭐 무혐의 처분을 바로 잡거나 아니면 다시 재수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이 나오고 나서도 한참 뒤에도 이러한 시정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또 하는 수 없이 또 그 검찰에다가 직접 또 연락을 해서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다시 좀 바로 잡아달라라고. 김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인천지검 부천지청. 헌재의 결정이 나고 넉 달 만에야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다. 왜 그렇게 이제 후속 조치가 좀 늦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사실은 드린 거였거든요. 입법이라는 게 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된 사항으로 보이고 특별히 지연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는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까? 자세히 써야 되잖아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왜 무혐의인지에 대해서 검사의 판단과 평가가 논리가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작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검사한테. 이게 사안이 애매해서 수사 더 해봐야 기소는 하지만은 어렵다,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 싶어서 또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타협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취소된 사건을 혐의별로 분석했다. 전체의 3분의 1은 폭행이나 절도 혐의 등 형사 사건이었다. 검찰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입증하지도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훔치겠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절도, 속이겠다는 의도와 실제 이익이 증명되지 않은 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실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소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5%도 안 될 거예요. 5%가 뭡니까? 1, 2% 될까요? 네, 1, 2%. 그 사람들 중에서 20% 가까이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잘못됐다는 그런 결정을 나오는 거 보면 소위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정말 혐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좀 증명하고 싶지만 불복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꽤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지난해까지 검찰에 몸담았던 전직 부장검사는 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못하게 되는 거죠. 검찰이 본연의 임무는 사실 검찰제도 본연의 임무는 형사부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사지 법리적으로 보완하고 하는 업무인데, 그동안에 쭉 공안과 특수라는 그 조직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형사부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형사부 검사님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검사 한 분이 담당하시는 사건 수가 한 달에 평균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많은 청에서는 한 200에서 300건. 기소유예가 취소된 사건을 처분 날짜별로 분석해보기로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잘못된 기소유예는 처분 날짜가 월말에 몰려있는 경향이 뚜렷했다. 1인의 검사가 처리하는 건수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월말에는 굉장히 검사들이 바빠요. 결재를 받고 통계 사건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에 쫓겨서 수사를 안 하고 결론을 내린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다 보면 그런 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 취재진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기소유예가 취소된 323건을 군 검찰을 포함해 19개 지방검찰청별로 살핀 결과
가장 많은 60건, 18.6%가 서울중앙지검이 처분한 사건이었다. 연간 처리하는 사건 수가 비슷한 다른 지검과 비교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은 심리가 진행된 헌법소원 수와 인용 건수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엘리트 검사들이 모여있다는 여러 명의 검찰총장을 배출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잘못된 처분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다. 중앙지검에 유능한 검사들이 모이시는 건 맞나요? 인사적으로? 그럼요. 예, 누구나 다 선호하는 데니까 각 지방청에서 한두 명씩 해마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두 명이라는 거는 그래도 이제 유능함을 평가받으신 분. 그렇죠. 예. 아주 유능한 분들이 왔는데 누구나 다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어떤 관리자가 되고 싶고 검사장이 되고 싶은 되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데 검사장 승진 같은 것을 보면은 형사부만 돌다가 되는 분은 없잖아요. 300건이 넘는 기소유예 취소 사건이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이 아니었는지,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유독 많았는지 검찰에 물었다. 대검찰청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원인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항공사 승무원 오모 씨.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다. 2016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가 피의자가 됐다. 상상하시죠. 왜냐면 저는 그게 마약일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제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에 형정에 해당되는 거였거든요.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보조식품을 샀는데 그 속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뭐 탄수화물을 체지방으로 수습되지 않게 준다. 그런 거 되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점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검찰에서는 조사를 받으셨어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해외를 오가야 하는 업무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했던 오 씨는 헌법소원을 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런 약품을 산 사실은 있지만 이게 마약 성분이라는 걸 인식하면서까지 산 건 아니었거든요. 청구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죠. 정말 그들은 그냥 정말 그 수많은 그 소리더미들 중에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앞으로의 일이 달린 큰 문제인데 그냥 뭐 고민 없이 기소유예 하실까? 오 씨는 경찰 조사와 헌법소원 과정에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과 1년이 넘는 금쪽 같은 시간을 걱정으로 날렸다. 하지만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없다.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뭐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다가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는 수사 과정의 오류나 문제점을 당사자조차도 알 수가 없다. 기소가 된다는 건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고요. 저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증거기록,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와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소가 되지 않으면 그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휴대폰 수리기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던 검사는 현재 대검의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횡령 혐의가 입증이 안 됐다, 이게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봤거든요. 재량권 남용이 아닐까. 한 걸 나눠서 보면 이게 뭐 통로내역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그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딱 떨어진 증거들이 많아요.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에 문제가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으로서의 적법한 재량권 내에서의 어떤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하게 벗어난 판단을 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사후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대검은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수사검사의 과실을 판단해 인사와 신분 조치를 할 수 있는 내부 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적으로는 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고소고발 사건의 항고, 재항고 제도와 같은 검찰청 내에서 자체적인 어떤 검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처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 상당히 좀 신중하게 더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엄격하게 딱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될 걸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이제 무혐의 처분의 기소유예 처분화 이런 경향이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소 법정주의를 채택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소유예를 한다라는 식으로 개선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습니다.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유예 사건에선 그렇지 않았다. 현직 부장검사는 한 지검장의 말을 전했다. 10원짜리 사건에는 10원의 공력을, 1000원짜리 사건에는 1000원의 공력을 쓰라. 진실을 보려는 검사의 공력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10원짜리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